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고 협소한 곳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흙으로 하여금 바깥쪽이 모두 에워싸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백은 일단 이쪽에 정확하게 한 집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 흙돌 두 점도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죠. 자, 흙의 입장에서는 이 양쪽 모두를 정확하게 다뤄야만 이 백대마를 사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패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백대마를 잡아내야만 성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흙이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길 이어감으로써 지금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듯이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문제는 이쪽 궁도가 되겠죠. 백이 좁힌다면은 이쪽을 들어가면은 손쉽게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고요. 이쪽을 넓힌다면은 약간 조심해야겠죠. 여길 끼어가는 것은 백한테 패라는 기회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지금 흑은 여전히 여기를 늘어가면은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흑이 계속 이곳을 늘어가면 백이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여기가 바로 급소가 되는 거죠. 여길 둠으로써 흑이 이쪽을 젖히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두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호구라서 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흑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백한테 오히려 더 큰 집을 내주고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단순하게 두 점을 살리는 것으로 일단 머리가 아픈 이 두 점이 위험한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자, 하지만 이 백대마를 잡아내는 것은 가능치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이 적의 급소, 나의 급소라는 것을 따라서 여기를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백이 여길 이어주길 바라고 두는 수이지만 이렇게 둔다면 흑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백이 이번에는 이 두 점을 사냥하러 나서게 됩니다. 여기를 찔렀을 때 일단 이쪽을 들어가는 것은 막았을 때 이 한 집을 지우는 것을 달성하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이 두 점이 도망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반대쪽으로 뭐 도망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쪽을 끊어도 되고 여길 단수 치더라도 손쉽게 이 두 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통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뭔가 좀 약간 양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수를 둬야 되는데 요렇게 끼우는 것이 있을까요? 자, 일단 끼우는 것을 뒀을 때 백이 대응을 좀 잘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두 점을 잡아가는 것이 한눈에 들어오긴 하죠. 항상 이렇게 두면은 두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수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흑이 여기를 들어가면은 요 자리를 늘어주고요. 그리고 요쪽을 젖혀가면은 맞겠다. 지금 이것이 이제 백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것은 너무나도 달콤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흑이 그대로 멈춥니다. 어차피 두 점은 잡혔으니까 두 점은 접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요 5번 자리를 젖히게 되면 두 집이 날 것 같았지만 두 점을 잡는 것 가지고는 두 집이 나지 않는다. 이게 흑의 주장이라서 백돌은 모두 잡히고 맙니다. 자, 하지만 백이 다시 손을 휘저으면서 그거 정도는 이미 계산을 했다. 여기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쪽을 이으면 그때 이 두 점을 잡아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확보하겠다. 요것이 이제 백의 생각이었는데요. 자, 흑은 다시 한번 손을 휘저으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를 갑니다. 자, 백이 석점을 제압을 하면은 이쪽을 연결하면 이 백돌은 이제 사궁으로 잡히는 형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은 여기를 끊어갈 수밖에 없는데 백의 지금 레이더망에 있던 수는 바로 이 수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석점을 잡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한 것이 하나 있죠.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충이라는 것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를 당하는 순간 어느 한쪽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수 쳐봤자 어차피 이거는 3궁이라서 또 살아날 수가 없게 되고요. 이 두 점을 잡고 다른 기교를 부리더라도 흑은 가만히 여기를 잇거나
먹여치거나 하면은 여전히 백대 말을 자충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미처 생각지 못한 묘수를 당해서 굉장히 당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백은 꼼꼼하게 수읽기를 해야 되죠. 여기가 지금 두 점이 커 보인다고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수 한 방을 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직까지 흑은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죠. 흑은 무조건 요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찔러가는 것이 정확한 수순이라서 이 백대말을 완벽하게 살려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뭔가 기교를 부려봐야겠죠. 자, 일단 요 일선 자리, 요런 수는 일단 될 리가 없죠. 아무리 기교를 부린다고 한들 여기를 찔러도 되고 뭐 이쪽을 막아도 되고 급소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요 밑에 배붙이면 어떨까요? 요것도 일단 단수를 치는 순간 이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찔렀을 때 아까하고는 다르게 자충 같은 것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환격으로 그냥 흑돌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아니라면은 여기를 한번 좀 시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은 이제 지금 살짝 조심하긴 해야 돼요. 여기를 그냥 찔러가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일단 이 한 집은 계속해서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흑이 여기 두 점을 도망가려고 할 때 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만 이 백대말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흑이 반대쪽으로도 도망가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정확하게 이 자리를 먹여쳐 가지고 이 뒤로 단수를 쳐서 돌려차기를 해내야만 이 백대말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흑이 뭔가 좀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급소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기력이 있으시다면 요 수읽기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자, 뭔가 맛보기가 아닌가 싶어요. 백이 여기를 둔다면 그때 이쪽 한 점을 끌고 나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을 꼬부리는 것은 자충의 묘를 이용해서 이 백대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쪽을 두는 것은 젖혀가지고 궁도 자체가 두 집이 나올 수 없는 궁도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는 것이 아주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요. 이 자리를 두면은 이제는 침착하게 여기를 이어서 이쪽을 내려서면 반대로 들어가고요. 반대쪽으로 막으면은 젖혀가지고 자, 전체가 다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흑이 깜빡한 것이 있죠. 사실은 깜빡했다기보다는 백의 입장에선 당연한 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여기를 막아서 지금 이제 여기를 연결하면은 이제 늘어서고 또 반대쪽으로 두면은 여기를 찔러내서 여기를 먹여치고 그 다음에 단수를 쳐서 요 넉점을 잡아내는 것을 지금 맛보기로 보고 있는 백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좀 기지를 발휘해서 묘수를 둘 필요가 있게 돼요. 사활에서 좀 사활 좀 풀어봤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맥점인데요. 바로 이쪽을 먹여쳐 가는 거죠. 백이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자, 지금도 아직까지 과제가 남아 있어요. 한 번 더 여기를 먹여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 이제는 준비가 됐어요. 완벽하게 백을 함정에 빠뜨릴 준비 말이죠. 바로 여기를 젖혀가서 아까 전에 보였던 그런 촉촉수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여길 들어가는 순간 흙이 바로 뻥 따내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바로 요수가 아주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하지만 이제 여기를 먹여치는 순간, 이때부터 이제 백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한 수로 끝이 나는데요. 백은 두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를 이렇게 늘어서 가지고 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패라서 백을 잡긴 잡지만 다른 곳을 연타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쪽짜리 정답이 됩니다. 50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걸 둬가지고 패가 나는 순간 답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답은 바로 적의 급소, 나의 급소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를 먼저 젖힙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일단은 여기를 찌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는 여기를 잇는 순간
따내더라도 옥집이라서 일단 여기는 찔러 놓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아직도 중요합니다. 먹여치면 따내고, 먹여치면 따내고, 젖혀가지고, 야, 이제 이게 기가 막힌 수순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또 함정이 있어요. 이걸 둘 때는 이제는 잡지 않고 여길 이어간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길 둬야 되는데, 먹여칠 타이밍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백이 자충이니까 안 되죠. 하지만 이제는 이 한 점을 따내게 되면 이 두 점을 촉촉수로 그대로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이 있는 수가 좋아서 흙이 아직까지도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데요. 그렇죠. 한 번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단수 치는 것은 이 한 점 버리면 그만이죠. 아직도 옥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은 유일하게 먹여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정말 잘 안 보이는 기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때가 됐을까요? 이제 비로소 여기를 먹여치는 환상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백이 이을 수가 있을까요? 자충으로 오히려 걸려버리죠. 자, 그래서 백은 여기를 따낼 수가 있는데 한 번을 더 먹여치는 거예요. 이을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안 되죠.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다시 따내야 되는데 자, 이제는 준비가 완료가 됐죠. 바로 이쪽을 돌아가서 이 한 점을 따내게 되면 백을 자충의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중간 과정에서 백이 조금 더 좋은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한 점을 따내면은 그대로 이 한 점을 다시 따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백이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점을 따내는 것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흙이 다시 한번 이 한 점을 따내고 백한테 이 두 점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따내게 되면 결국은 이 지금 흙에 위험했던 것이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막상 요걸 한번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순을 비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한 점을 따내고 따낼 때 되따내서 백의 조르기가 풀려지게 됩니다. 자, 뱀이 아나콘다가 흙을 조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흙이 정확하게 급소를 타격해가지고 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순 자체가 굉장히 절묘한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 자리에서도 먹여쳤을 때 이게 굉장히 좀 심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먼저 따내더라도 사실 무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흙이 여기를 먹여쳤을 때 그때 패를 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 그때 찔러 간다면 아니죠.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먹여치는 것을 뒀을 때 백이 따내면은 여기를 흙이 먹여쳐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다시 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젖혀가지고 이 자리를 먹여쳐서 정답도 하고 동일하게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자, 흙이 백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흙이 이런 실수를 범하더라도 백이 정확하게 응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여기를 젖혔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찔러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여기를 막는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딱 봐도 맛보기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나 뭐 이쪽을 잇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고요. 또 흙이 이쪽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정답도랑 같아진다는 거죠. 여기를 먹여칠 때 흙이 다시 먹여치고 되먹여치게 되면은 마법을 부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 이렇게 응징을 잘못했을 때 백도 실수를 하면 다시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부분 수상전 사활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나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하고 다시 기회가 왔다가 기회가 사라졌다가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아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수를 놓고 나서 잘못 뒀을 때 그때도 백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셨다시피 이 수는 나 좀 사활 꽤나 풀어봤다 하는 분들이 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도 쉬운 수는 아니죠. 하지만 백도 이걸 따내면 다시금 기회가 돌아간 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백은 한 번에 정확하게 여기를 늘어가지고 패를 만들어내서 흙을 이제 패라는 이제 실패에 빠뜨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여기를 두고 백의 급소 자리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아닌 준비를 하면서 백이 먹여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한번 먹여쳐주고 두 번 먹여쳐줘서 백한테 이렇게 맛보기로 흑이 백을 함락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맥점이 트위스트처럼 움직여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였는데요. 자, 이 문제 정확하게 푸셨다면은 정말 스스로 과하게 본인 수익기를 칭찬해 주셔도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오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가운데 자리에 한 집을 마련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외적으로 돌파할 만한 곳도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할 만한 곳은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 와중에 그래도 다행히 눈에 들어오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이 하변 쪽인데요. 하변과 귀를 거쳐서 여기도 흑돌 두 점이 제압을 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에 있는 흑돌 두 점도 수상전을 딱 봤을 때 흑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여기에서 엮어내가지고 백도를 제압을 하면서 흑한테 추가적인 한 집을 주면은 성공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다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자, 흑이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일을 꾸며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흑이 중앙에서 뭔가 추가 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백은 가장 현명한 수는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죠. 이 중앙에서 수익기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요 밑에 자리를 오히려 해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한 진행이 됩니다. 끼워갔을 때 이런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바로 양단수를 치면서 이것은 백이 딱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백은 여유 있게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나주면 이 중앙 공간은 지금 흑이 도저히 한 집을 가져갈 수가 없죠. 자, 백도 하나 주의할 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따내든 이 두 점을 제압을 이렇게 뭐 2선으로 하던 1선으로 하던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제 이런 수는 기피를 해야겠죠. 이것은 이제 두지 않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자충수가 돼버립니다. 단수를 치면 이 석점이 위험하죠. 따내면은 이 도를 잃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백이 이 두 점을 살려주면 흑은 이 백돌 석점을 이제 잡아내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 자충수라는 표현은 바둑 외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수를 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뒤로 어딘가 받으면 흑이 안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 뭔가 중앙을 시도해보기보다는 이 밑에서 뭔가를 해보는 것이 현명한 그런 수익기가 되겠습니다. 자,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바로 이 콤비네이션을 준비하는 겁니다. 단수를 치고 백이 이쪽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바로 이 백돌 두 점의 머리를 일선으로 막아 세우면 야, 이 돌이 굉장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도망가면 그때 막아 세웁니다. 자, 일단 백이 여길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돌 두 점을 타격을 줘야 되는데 자, 여전히 일선으로 도망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돌의 원군 지원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흑에게 큰 힘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고 백이 단수를 뒤로 쳐도 흑은 이어가면 여기에 이제 나 있는 한 집을 토대로 흑은 이렇게 대마를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야, 뭔가 좀 너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백이 좀 다른 길이 없을까요? 그렇죠. 요렇게 두는 것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요 한 점을 살릴 필요 없이 이렇게 두 점을 제압을 하면은 야, 여기를 지금 옥집으로 백이 만들어낼 재간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자, 이래서 지금 바로 그대로 지금 흑의 고민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럴 때는 백의 입장에서도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 두 점이 탈출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두 점한테 타격을 먼저 가하는 겁니다. 자, 이어주면 여전히 지금 이 돌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이 여기서 해결이 안 됩니다. 찔러도 안 되고 도망을 쳐도 안 되죠. 하지만 바둑에는 수순의 묘가 있죠. 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넉 점을 타격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자, 이 돌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렇게 있는 순간 이제 수가 보이죠. 백이 여길 따라 나가면 이 지금 흑돌 6점을 먼저 공략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지금 이 넉 점을 포기하고 나서 한 집을 더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너무 쉽게 풀리더라니 백의 입장에서 이 반격을 봐주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돌려차기로 인해서 이수의 지금 꿈은 아쉽게도 잘 통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뭔가 좀 이런 데를 쳐보면 되지 않을까요? 따내면 여기서 뭔가 좀 기교를 부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쳐도 아직까지 흑이 지금 원군이 뭔가 좀 이 수상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흑의 요 단수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흑이 바로 이 두 점끼리 전투를 유도를 해야 될까요? 수상전의 기본을 따라가면 백도 단수를 칩니다. 나가봤자 여길 치게 되면 이쪽 치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응수를 해주면 역시 특별한 성과는 지금 거둘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흑이 수를 늘려가지고 재미를 보기에는 어떤 쪽을 선수를 하더라도 지금 흑이 백한테 데미지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연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수는 어떻게 하죠? 맛을 아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흑돌 두 점이 제압된 것을 결정지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일선의 자리를 먼저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아까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길 뒀을 때 뒤로 돌려차기 하는 것이 가능했었죠. 여기를 먼저 한번 좀 따라가 봐야 됩니다. 흑이 이쪽을 두면 백이 단수를 칩니다. 자, 그러면은 흑이 이것을 기다렸다가 아직도 결정을 해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흑이 요럴 때 이제 기지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연결을 합니다. 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로 보이는데 야, 이 세상에 이렇게 일선으로 도망가는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가 기똥찬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이쪽을 막아 세우겠죠?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가 됐을까요? 바로 이 자리를 이제 선수로 행해 줍니다. 백이 두 점을 살리려고 하면 이제는 요 한 점에 지금 수상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정확하게 원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쪽 넉점을 따내면 자, 이번에는 여길 따내면 되죠. 완벽하게 두 집이 났죠. 자, 그리고 요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흑이 호구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닌가? 따내면 단수 쳐도 이어주면 좋겠지만 백이 뒤로 따내주면 여전히 이렇게 둬도 백이 이어주면 좋겠지만 여전히 백이 이쪽을 따내면 뭔가 되는 척만 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지막 수가 틀려서 그래요. 바로 이 자리를 먹여치는 엄청난 타이밍의 묘수가 있죠. 자, 일단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은 엄청난 이적수입니다. 환격이죠. 자, 그러면 백이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쪽을 선택하면은 여기를 따내서 한 집을 마련을 하고요. 반대쪽을 따내게 되면은 이 두 점을 따내 가지고 여전히 한 집을 추가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를 먹여쳐서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백이 원래 정답도대로 이렇게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흑이 여길 두면 따내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고수는 맛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죠. 이제는 여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말 기똥찬수가 돼요. 자, 이거 포기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도망칠 수가 있죠.
완벽하게 지금 계획 성공입니다. 백이 만약에 이 넉점을 제압을 하면 이거는 이 2점을 확보하면 됩니다. 야,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데 이쪽을 둘지 이쪽을 둘지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말고 좀 더 멋스럽게 둔다면 사실 이렇게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백이 여길 두는 걸 기다렸다가 맥락은 똑같아요. 이 자리를 두면은 결국 이 위쪽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백이 이제 여기 2점 두는 것은 따내도 되지만 이어가는 것이 집으로 더 좋겠죠. 흙이 이렇게 살려갈 수가 있고 백은 5점을 따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되따내게 되면 먹여쳐 봤자 여기다가 한 집을 만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맛을 아끼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알겠고 일단 치는 거는 이어가지고 되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은 여전히 양쪽이 걸리죠. 자, 그러면 이것도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막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이때 살짝 조심해야죠. 이게 모양은 왠지 여기를 먼저 끊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거를 자충수라고 하죠. 여전히 백이 다 따내고 마지막 따내봤자 이 메인도를 못 잡으면은 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도를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대로 여기를 먹여칩니다. 물어보는 거죠. 어디를 잡을지. 이쪽을 잡으면 여기를 잡고요. 또 백이 반대쪽을 잡아가면은 이 2점을 잡아갑니다.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잡을 때 아까 돌이 키워진 게 없죠. 자, 이게 오히려 흙의 입장에선 좀 유리합니다. 이 자리를 먹여쳐가지고 왜 유리하냐면 따냈을 때 이 2점을 따내면 요 교환이 지금 없기 때문에 흙이 집으로도 좀 더 이득이 되죠. 그래서 백은 이제 이쪽을 또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따내면 야, 완벽하게 살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흙이 정말 수가 수상전을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은 여기도 지금 확실하게 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쪽도 져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누구나 거의 일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 이제 반격을 생각해내고 나면은 요 그림이 이제 확실해지면은 요쯤에서 이제 고수 모드로 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맛을 아낄 줄 아는. 그 다음에 치면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여전히 한 번 더 두어줍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두면 이제는 비로소 늘어도 되지만 맥락적으로는 요 위를 단수 쳐가지고 수를 완성시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물론 집으로는 어떤 게 좀 더 득일까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넉집, 백집이 지금 7집이 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됐을 때 따내면은 5집, 6, 7, 백이 8집, 둘, 넷, 5집. 집으로는 동일하네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결국 핵심으로 선수하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백이 만약에 여기를 막아선다면 이젠 이쪽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쪽으로 맛을 활용을 해서 따내게 만들고 이 가운데 자리를 들어가서 백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리면서 이 흑대마를 멋들어지게 살려주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고수는 맛을 아낄 줄 안다고 하죠. 그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쉬워 보이는 척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고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뭔가 좀 굉장히 위험한 듯 하면서도 위험하지 않은 듯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흑돌 넉점이 역시나 위험한 그런 장면이죠. 자, 이 돌을 뭔가 좀 살려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아 보이는데요. 흑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멋들어지게 이 백대마를 모두 낚아챌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모두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돌이 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연결하는 것은 백이 이쪽을 끊어가지고 손쉽게 이 돌이 잡히게 되겠죠. 일단 흙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착수 금지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넉점을 잡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이 직사공이죠. 직사공이 나면은 뭐 이거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고 여길 들어가 봤자 백은 여유 있게 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이 넉 점 잡는 정도로는 지금 좀 탐탁치 않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 돌을 지금 전체를 잡으려면 일단은 여기를 한번 이어가 봐야겠죠. 자, 이 돌이 살아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찔러가는 것은 당연해 보이고 이쪽을 넘어가려고 보니까 자, 이때가 좀 문제가 됩니다. 백이 여기마저 단수를 쳐가지고 꼬리를 안 버리겠다. 이을 때 단수를 치면은 자, 이것은 지금 6점이 그대로 잡혀버리죠. 6점이 잡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되따낼 수는 있지만 막아가면은 역시 이 직사궁을 주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어느 쪽을 들어가더라도 백은 여유 있게 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욕심을 부렸을 때 백이 지금 꼬리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요럴 때 이제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백이 이렇게 지금 수익기를 일방적으로 했을 때 혼자만의 수익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이제 백이 간과한 그런 수가 되겠죠. 백이 이제 이쪽을 잇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백이 이쪽에 있는 자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돌 두 점을 잡으면서 됐다 내면은 다시 이렇게 단수 치겠노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흑이 과연 이 돌을 됐다 내줄 필요가 있을까요? 백이 두 점을 제압했을 때 흑은 여기서 이쪽을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길 따내고 백이 따냈을 때 자, 이런 거는 막아서 괜히 패를 줄 필요가 없죠. 그냥 가볍게 여기를 늘어주거나 띄워주면은 뭐 이쪽도 따내봤자 어차피 옥집이라서 백돌 전체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욕심 때문이었죠. 백이 작은 거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쪽을 단수 치게 되면 여전히 6점을 제압할 수가 있게 돼요. 이곳을 단수 칠 때 이런 넉 점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아예 잡으러 가려면 역시나 이 6점을 버리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보셨다시피 궁도가 너무 넓어요. 이 바깥쪽을 따내는 것이 아닌 안쪽을 먼저 선취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아예 넓혀버리면 이거는 뭐 빅도 낼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 꼬리돌들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선 정말 이 변화가 최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흑이 넉 점을 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버려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글쎄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쪽을 이으면은 직사공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흑이 이렇게 포기하는 것도 방금 보셨다시피 됐다내는 거. 자, 이거는 오히려 백이 지금 손을 빼도 살아 있습니다. 큰 자리를 가도 여길 이을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흑이 이쪽을 둘 때 따내게 되면 큰 자리 간 것만큼 또 이득을 받죠. 자, 그래서 지금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럼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먹여치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요. 따내면은 요 한 점 잡아내는 것 가지고는 한 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두 집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먹여쳤을 때는 따내고 봐야 되는데 이제 뭔가 좀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도 뭔가 좀 양쪽이 굉장히 너저분합니다. 자, 일단 이쪽 사활을 보면 사활의 기본기로 바깥쪽을 둔다고 하면은 이건 오히려 이적수가 되죠. 자, 그래서 최소한 일단 먹여치기는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백이 자연스럽게 여기를 따내야 되겠죠. 이랬더니 뭔가 백의 버팀이 눈에 들어옵니다. 잊고 나서 여길 치중 가려고 했더니 최소한 여기를 두면은 패가 나더라. 일단은 패를 내줬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자체 패감도 있는데, 자, 어쨌든 패는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따내주면 이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백이 지금 왼쪽 부분에서도 막상 패를 지금 패감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치중을 가니까 흑이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 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것은 백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돌 전체를 잡기 위해선 일단 잊고 버텨야 되는데 촉촉수가 한눈에 들어와요. 여기를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단수 치면 야, 이 패와 더불어서 이 돌도 잡히니까 이건 뭐 될 것 같지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이 다시 한번 좀 실망감을 갖고 재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뭐 그렇다고 여기를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백이 넓혀버리면 붙였을 때 있는 걸 기대하고 이렇게 둘 수 있겠지만 백이 당연히 6번으로는 요 자리를 막아서면은 어렵지 않게 두 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정답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아마 아직도 좀 아리송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지금 백이 준비해 놓은 트릭을 모두 해결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이쪽에 있는 궁도를 살펴보면 먹여쳐 달라는 것이 백의 주문이에요. 어쨌든 패를 만들 수 있으니까. 하지만 패를 벗어나는 묘수가 있죠. 바로 이 가운데 자리를 먼저 선취중하는 것이 지금은 맞는 패턴입니다. 사활은 항상 바깥쪽을 먼저 한 다음에 급소일격을 날리거나 아니면은 선취중을 먼저 가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있는데 지금은 후자가 해당이 됩니다. 넓히면 그대로 들어가요. 자, 백이 이쪽을 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체로는 지금 여기에서는 궁도사화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 수로 좁히면 자, 요 교환을 해놓고 먹여치면은 이 지금 흙에 치중 가져 있는 교환이 없을 때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효자 역할을 하면서 백한테 패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백이 막상 이렇게 집으로 다 이득을 보고 집으로 여기를 쳐서 3궁을 만들어내고 자,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를 치중 가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일단 수익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감을 따라가고 그 변화가 되던 말던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첫 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틀렸을 경우가 더 그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를 읽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읽어도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 흙이 기막힌 묘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어갑니다. 백은 먹여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뭔가 이거는 딱 봐도 촉촉수라서 그냥 이렇게 지레 포기를 할 수가 있죠.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 하던 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나가면 자, 먹여칩니다. 따내면은 여기를 또 따내면 이쪽을 두려고 하면은 여기 끊는 단점이 지금 따내는 단점이 남아가지고 끊는 단점이 무용지물이죠. 그게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백이 그 시간을 주질 않게 됩니다. 또 백이 지금 대궐 짓고 살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괜히 어설프게 사석작전 하려다가 오히려 집으로 잔뜩 보태준 꼬리조차도 제압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백을 잡으러 갈 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어떻게 두면 될까요? 이쪽을 잇거나 따내거나 동일합니다. 일단 백한테 촉촉수의 권리를 넘겨줍니다. 자, 따내요. 이거 딱 봐도 촉촉수인데 안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을 더 따냅니다. 백이 따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요때 이걸 후절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후절수하고 비슷한 원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백도를 지금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옥집이 되는 거고요. 백이 뭔가 조금 더 약간 버팀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여전히 흙이 이쪽을 단수 치면은 따냈을 때 요 한 점 따내봤자 여기는 확실하게 옥집이 나게 됩니다.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절묘한 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아까 중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흙이 여기를 이었는데 이때는 이것을 따내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먹여쳤을 때 이때도 여기를 이어주나 아니면은 따내주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 마지막 수만 실망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대로 요자를 이어가지고 무려 돌을 6개를 헌납을 하면서 이 돌들을 따낼 때 다시 되끊어가지고 이 백대마를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지금 흙이 결함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이 넉점은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가 않은 장면이었고, 자, 하지만 이 돌을 어떻게 지금 버리냐에 따라서 이쪽 궁도를 확실하게 제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문, 이것은 쉽게 해결이 되지만 백이 치중 왔을 때 완벽한 기지를 발휘해서 이 지금 흑돌들을 헌납을 하면서 다시 되끊어가지고 백돌을 잡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뭔가 좀 가지 수가,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버렸을 때, 수를 끝까지 읽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이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고 재밌는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도의 마가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죠. 흑이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흑도 지금 크나큰 고민이 있죠. 바로 이 귀에 있는 넉점이 안위가 조금 완전치 않다는 것인데요. 이 돌을 뭔가 좀 두 집을 내자니 안형이 좀 부족해 보이고 도망을 치자니 이 양쪽 중에서 백이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하고 무사히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그런 고민이 있죠. 자, 그렇다면 흑이 이 백돌을 잡기 위해서는 이 흑돌 넉점을 버리더라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뭔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꾸며낼 수가 있게 될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살리기 위한 좀 노력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은 이제 이쪽을 당연히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이 대마가 두 집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이죠. 이렇게 해도 두 집이 안 나고 이쪽을 갖다 붙여도 두 집은 안 납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뭔지 한번 좀 메꿔볼 필요가 있는데 여길 이렇게 들여다보고 어딘가 연결하면 백이 그냥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이렇게 둬서 천천히 바깥쪽을 메꿔 가더라도 요 패 여부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뒤로 단수를 치면서 이 흑돌들을 잡아낼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지금 백은 이미 살아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큰 돌을 잡히고서는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사석 작전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한번 둬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뒤로 메꿔 가야 되는데 백이 손을 빼도 됩니다만 그냥 지금은 잡히는 형태의 궁도만 좀 살펴볼 거라서 자, 여전히 안 됩니다. 이것도 뭐 될 수가 없어요. 치중을 가볼 필요도 없는 게 오히려 백이 손을 뺍니다. 이렇게 두면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둬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도 지금 될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될 리가 없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잊지 않고 그냥 메꿔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전히 이렇게 잡혀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흙이 유일하게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사석 작전을 할 수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많이 늘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기를 어딘가 메꿔서 패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패는 이제 꽤 늘어지긴 했어요. 백이 이제 나중에 다른 데를 가면 흙이 한 번 두고 그 다음에 두 번 두고 그 다음 세 번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잊지 못합니다. 네 번을 두고 이제 비로소 2단 패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수늘어진 패라는 건 확실하고 백이 단패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쪽을 따내는 거는 당연히 그게 버텨야 되는 거고요. 여기를 메꿨을 때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패가 되는데 백이 손을 뺐을 때 한 번, 그 다음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겠죠. 두 번, 세 번을 두고 나면 그때 단패가 됩니다. 원래 바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수 늘어진 패는 패가 아니다. 자, 물론 이 패를 남겨놓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유리합니다. 끝내기를 갈 때는 늘어진 패가 백이 해소를 하려고 좀 안간힘을 써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자, 하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정도 사이즈의 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흙이 좀 다른 수를 궁리를 해봐야 되는데 유일하게 떠오르는 수가 바로 이쪽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를 뒀을 때 일단 이 돌을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가는 작전 구상해 볼 만하죠. 자, 그게 바로 이런 데를 그냥 메꿔 가는 겁니다. 자, 백이 이 돌을 잡기 위해서 뭔가 호구를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흙이 바깥에 어딘가를 메꿔주면 자, 이게 빅이 아닌가 싶어요. 흙이 둘 수가 없잖아요. 흙이 어딘가 두면은 잡히니까 잡히면서 두 집이 나는 형태가 되고 그렇다고 여길 두면은 지금 백이 이쪽을 둬가지고 따내면 여전히 두 집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길 두더라도 이것이 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이 문제가 지금 이 형태가 되게 재밌네요. 여기 흙이 두면 이게 빅일까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야,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제가 만들면서 지금 느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일단 백은 못 두죠. 오궁이라서. 백은 둘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백도 못 두고 흙도 어딘가를 두면은 백이 살아가는 형태가 돼서 자, 그리고 이쪽을 두더라도 따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죠? 여길 두도 이쪽을 두고 반대쪽을 두도 여길 두고 그리고 반대쪽을 치중 가면은 이게 귀국사가 나오는 척 하지만 먹여치고 나서 뒤로 치면 결국은 백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빅으로 보이는데요. 야, 근데 이거 재밌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자, 이게 왜 빅이 아닐까요? 흙이 둘 수가 없는데 나중에 흙은 바깥쪽을 계속 조이고 들어올 권리를 갖고 있죠. 백이 안 두더라도 흙은 계속 조여갈 수가 있어요. 뭐 둘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배를 다 메꿨을 때, 자, 이때 절묘하게 이렇게 육궁을 백한테 선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따낼 때, 자, 이렇게 치중 가면은 이것은 백한테 패를 내주게 되죠. 패를 내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야, 진짜 절묘합니다. 이걸 미는 건 늘어가지고 잡히고, 이쪽을 붙였을 때 이런 실수만 안 해주면 돼요. 흙이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은 백이 이 집을 자충이라서 지켜낼 수가 없게 됩니다. 야, 정말 오묘한 게 숨어 있어요. 흙이 지금, 그래서 이때는 백이 잡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흙이 실수로, 공배를 깜빡하고 여기를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 사활은 좀 달라집니다. 백이 따내면 공배가 하나가 있죠. 이제는 여기를 붙여가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죠. 자, 백이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흙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공배가 하나 있을 때는 흙의 정답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수 늘어진 패라도 만드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되는 거죠. 한 수 늘어진 패를 만드는 것이 흙이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결론은 이것은 빅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야, 정말 오묘한 그런 모양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 제가 메꾸는 과정에서 사실 지금 이거를 흙이 있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걸 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흙이 요수를 봐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뒤로 메꾸다 보면 계속 뒤로 메꿉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가무가가 돼버려요. 지금. 백돌이 그냥 잡힙니다.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중간 과정에서 이 돌을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뭐 그 전 과정에서 이렇게 뒤로 메꿀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기다렸다가 여기를 이어주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메꾸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단수를 당하면 오히려 지금 살아가는 궁도를 허용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이어주면 자, 오궁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흙에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여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를 뒤로 메꿔서 이도를, 네, 뒤로 어딘가 메꿔서 이도를 그냥 지금 잡혀주는. 자, 이게 지금 흙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백이 버팀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궁도가 지금 잡히는 궁도가 도저히, 살아가는 궁도가 안 나왔었죠? 그냥 자연사로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은 급소가 일단 어딘가 먹이를 주고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흙이 어딘가 두면
결국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따냈을 때 뭐 패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먹여쳤을 때 있는 것은 일단 궁도가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나요? 여길 두면 따냈을 때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흙이 이것이 아니라 다르게 두더라도 결국 이렇게 돌을 버려가지고는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먹여치면 바로 버려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단수 치면 이거는 아까 궁도가 좀 봤던 거랑 이상합니다. 좀 뭔가 좀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어가지고 여길 두면은 따냈을 때 너무 쉽게 살아가는 모양이고 자, 그래도 흙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길 끊어가면은 자, 요 모양은 패가 아까처럼 뭐 좀 터무니없는 세수 늘어진 패가 나오진 않죠. 이렇게 하면은 단패고 흙이 좀 패를 패감이 없다면 여기를 딴 데를 둬서 베개 한 번 두 개 만들고 두 번 가고 약간 2단패식으로 이렇게 세 번 손 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안 되죠. 이게 너무 궁도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것은 백을 노려볼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지금 패라는 성과는 걷어낼 수 있는데 이게 패면은 좀 많이 진하게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쪽을 먹여치는 것을 허용한 순간 지금 패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정답이냐?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보면 알죠. 이렇게 하고 결국 메꿔 보면 자, 지금 요 모양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자, 아슬아슬하게 잘 안 돼요. 뭔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일하게 길이 하나 있는데 이곳을 연결하고 나서 일단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을 버립니다. 뒤로 메꿔서 여기를 두면 이쪽을 갑니다. 자,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패라도 나는데 이거 패는 뭐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서 정답이 아니죠. 근데 이때 이 자동차를 선물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따내면 6궁이긴 한데 여기 자리가 지금 옥집이기 때문에 5궁하고 동일한 모양입니다. 결국 여기는 이제 옥집이죠. 흙이 뒤로 메꿔가면 잡혔어요, 지금. 야, 이런 게 지금 가능한가요? 자, 이렇게 하니까 흙이 아예 안 두니까 또 이게 오공하고 비스무리하게 잡힙니다. 백이 안 칠 수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뒤로 두면은 백돌이 유가무가로 잡히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잡히는가 싶은데, 자, 하지만 지금 흙이 어딘가 메꿨을 때 백에게 여전히 버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먹여치는 거죠. 왜냐하면 따냈을 때 단수를 치면 지금은 아까와 같이 이런 식의 사석 작전이 아까 보셨던 모양 중에 하나인데요. 잘 성립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둘 때 또다시 이 패가 다시금 등장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어쨌든 유리한 패든 불리한 패든 패가 났기 때문에 지금 백이 선패이기도 하고요. 반쪽짜리 정답이 됩니다. 잘 안 되죠. 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잡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아마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조금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인데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소가 어딜까요? 아까 전부터 흙이 이쪽을 끊던 말던 여기를 끊어주던 말던 백은 여기를 이제 먹여치는 수가 갔을 때 계속 안 되죠. 물론 그냥 메꾸면은 아예 뒤로 이어주는 것이 조금 더 센스가 좋긴 합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이래 놓고 여기를 이렇게 먹여치는 것이 백한테 훨씬 유리한 그런 패가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수순을 다르게 짰기 때문에 먹여쳤는데 사실은 백은 있는 게 더 좋아요. 안쪽에서 사석 작전하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곳은 과연 끊지 않을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무조건 끊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꿨을 때 어쨌든 이 먹여치는 자리를 당하게 되면 패를 피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일격을 가하면 됩니다. 자, 도저히 돌을 6개 버리고 나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따내면 자, 요 형태가 결국 먹여치는 게 교환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곡사공이 다시금 나오게 되는 거죠.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먹여치는 걸로 들어가는 게 있을까 싶은데 요래 있나 여기를 연결하나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육궁을 어쩐지 주고 잡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니. 이래서 이때 포기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때가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두고 백이 메꿀 때 요 끊어놓은 곳을 옥집으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예 7궁을 만들어 줍니다. 야, 7궁이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봅니다. 6궁으로 잡히는 사활, 매화 6궁이 아니었거든요. 아까 공배가 차 있을 때. 그리고 요런 모양에서 7궁. 7궁인데 옥집이 하나 껴있죠. 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때 치중을 이렇게 가면은 다 된 밥에 재가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유가무가가 아니라 귀곡사로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요것은 귀곡사가 맞는데 백이 지금 이쪽을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굳이 백이 흑한테 지금 귀곡사를 헌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따내면 뒤로 이어서 자, 이것도 귀곡사가 아닙니다. 따내는 순간 바로 백이 이 사화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마지막 치중을 정확하게 바로 요 2A 자리에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붙이면 단수 치면 안 돼요. 이건 패입니다, 패. 바로 이쪽을 밀고 나가고요. 넓히면 좁히고 좁히면은 바깥쪽에서 옥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물론 요 2A 자리로는 요거 말고 이렇게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따내면은 여길 둬서. 자, 이것도 정답 중에 하나죠. 말씀드린 대로 항상 정답 사활 패턴은 안쪽을 먼저 치중 가거나 바깥쪽을 두는 게 있는데 지금은 둘 다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길 두고 이쪽을 늘면 결국 이 두 점을 잡는 것 자체가 옥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내더라도.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안 되고 이렇게 뒀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무턱대고 이렇게 사석작전을 하러 갔다가는 이 두 집을 허용하게 되고요. 이쪽을 들어가면은 여기 또 한 집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흑은 이쪽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요 급소 자리를 다시 일격 백이 연결하면은 두 점을 버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백이 연결을 하지 않고 이쪽을 따내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여전히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야,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버릴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먹여치는 걸 당하면 패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것을 보고 나면 이을 수 없으니까 결국 패인데 그러면 내 급소도 바로 같은 자리가 되겠구나. 그 다음 백이 메꿔갔을 때 이때 수상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을 뭉탱이로 버리면서 백이 안 따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메꿔나가다 보면은 어차피 따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뭐 굳이 안 두더라도 백돌은 자연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백이 땄을 때 이쪽을 붙이거나 이 먹여치는 거를 봐준다는 가정 하에 말이죠. 자, 그래서 요 방법과 요 방법 두 가지 패턴이 다 통할 때가 있고 안쪽 먼저, 그 다음 바깥쪽, 그 다음 바깥쪽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선치중.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두 개가 다 될 때가 있고 하나만 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을 잘 골라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뭔가 돌을 뭉탱이로 버려야 되다 보니까 발상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이면서도 우아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자, 일단 흑에게 있어서는 좀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죠. 이 넉점이 아직까지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자, 흑은 일단 이 넉점을 반드시 살려내야만 이 백대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넉점을 살리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백한테 버팀수가 있죠. 그 버팀수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요리를 해내야지 성공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우아하게 이 백대마를 요리를 해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넉점을 구출하는 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면 백은 일단 이 넉점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먹여쳐야 되고요. 흙이 따냈을 때 메꾸면은 이어가지고 이건 뭐 너무 쉽게 지금 제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이 이쪽을 단수 쳐도 여길 이어주고요. 자, 이 다음부터가 이제 이쪽에 있는 궁도에 대한 고민인데 백이 늘어가면은 흙은 그대로 바깥쪽을 막아서 넓히면은 안에 들어가고요. 좁히면은 바깥쪽을 조여가지고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백이 뭔가 약간의 트릭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주문하는 거죠. 여길 단수를 쳐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백이 여길 끊어서 이거는 어쨌든 흙이 늘더라도 맞고 나면은 패가 되기 때문에 백이 다른 곳을 연타할 수가 있으니까 반쪽짜리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흙은 이쪽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수, 바로 여기를 늘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젖히고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집을 내려고 해도 이 자리를 조여주면은 백대만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의 버팀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젖혔을 때가 흙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머리가 아픈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역시 이 자리를 끊어내야만 돼요. 자, 백이 이어주는 것은 뭐 쉽게 고민이 해결이 되지만 자, 지금 요 수가 눈에 들어오죠.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패로 뻗팅기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자, 뭔가 좀 흙이 성급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바깥쪽을 두어야 했을까요? 백이 이어가면 그대로 바깥쪽을 줄여주고 여길 치중 가면은 요 한 점은 헌납하면서 여기가 옥집이니까 역시 백돌은 모두 전체가 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백이 뭔가 좀 방법이 틀렸을까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좀 있을성 싶은데 역시 치중 가면은 잘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버텨가는 것은 끊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패로 버티겠다는 뜻이지만 이 한 점을 잡고 나면 끊더라도 이때 패인 것처럼 보이나 여기를 한 번만 늘어주면은 결국은 백은 한 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백에 응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은 침착하게 이 안쪽 급소를 찾는 묘수가 있습니다. 자, 치중 가는 것은 막아서 오히려 백이 그냥 살아가죠. 흙은 어쩔 수 없이 단수를 치고 백에게 이 패를 헌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백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흙이 놓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요 가운데 자리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주 좋은 수순이 됩니다. 이것을 해놓고 나서 바깥쪽을 줄여주면 자, 이제는 백이 두 집을 낼 수 있는 궁도가 나오지가 않죠. 넓혀도 안쪽을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때 백이 뭔가 치중 갔을 때 약간의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곳을 늘어가더라도 흙이 요 한 점을 침착하게 끊어주면 여기를 따냈을 때 이 귀에서 두 집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부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전히 백돌이 모두 잡히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지나가는 길에 여기에 초반부터 한번 되돌아보면 이 먹여치는 것은 일단 여기에게 흙을 자충을 주는 수이기 때문에 좋은 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단수 친수, 이 수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보리선수, 요 수가 자충을 불러일으키는 수가 되어서 백돌이 잡혔던 거죠. 백은 그냥 젖히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쪽을 막는 것은 백이 지금 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도 없는 데다가 이것은 여기를 단수 쳐가지고 이 패를 이겨낼 수 있는 발판까지 마련해낼 수가 있죠. 자, 흙이 안 받으면 이 5점을 따내는 순간 바로 두 집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백의 입장에선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흙이 패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이것은 자체 패감은 백이 쓰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패를 내주지 않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자, 아까처럼 패를 안 내주려고 이쪽을 침입을 했을 때 이수가 안 돼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백이 단수가 안 되어 있다면 그대로 여기를 뻗는 거예요. 흙이 이쪽을 끊는 것은 흙돌이 오히려 잡혀버리게 되죠.
반대쪽으로 끊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백이 이쪽을 이으면 막더라도 늘어서 흙이 어딘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모두 다 양자충이 돼서 백이 이렇게 대궐을 짓고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길 둘 때 흙은 어쩔 수 없이 패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초반으로 돌아가서 살짝 문제를 좀 다르게 지금 진행해 볼 수도 있겠는데, 패가 나긴 났어요. 그런데 백도 이렇게 잘못 둬버리면 또 패가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일단 흙은 이 넉점을 버리고서 이 백대마를 잡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따내는 거는 살아있는 궁도가 되고요. 안 따내고 그대로 뻗팅기면은 나중에 따내가지고 곡사궁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흙이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넉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가 싶은데 똑같이 젖혀가고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넓혀야 되잖아요. 넓혔을 때 이쪽에 지금 흙이 자충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단수를 치면은 이었을 때 이제는 흙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를 하나 먹여쳐주는 역할 때문에 지금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충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예민한 악수, 예민한 지금 자충 하나, 돌을 집어넣어 준다고 해서 악수가 아니고 또 돌을 이렇게 그냥 매군 단수 치는 수가 돼서도 악수가 될 수도 있고, 먹여친다라고 해서 돌을 상대방한테 헌납한다고 해서 악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악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열심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래서 결론은 아쉽게도 패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넉점이 도망가는 것이 다른 것은 가능치 않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 돌을 살리는 것은 도저히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뭐 잡으러 가고 싶은데 이쪽을 들어가도 자충이고 반대쪽을 들어가도 여전히 자충이 됩니다. 흙이 여기를 계속 들어올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좀 흙이 다른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글쎄요, 과연 다른 수가 있을까요? 이쪽을 두고 나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것도 먹여치는 순간 자, 이 돌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따냈을 때 단수 쳐가지고 돌이 오히려 더 잡히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백을 잡는 것을 도저히 고려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흙이 이 타이밍에 뭔가 좀 수순을 비틀어 보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를 끊어가는 거죠. 자, 끊어갔을 때 이쪽을 따낸다면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여기를 단수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둬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자, 지금은 이쪽을 치면은 그래도 좀 여기 귀에 지금 이게 15줄 바둑판이라서 공간이 조금 협소하죠. 자, 근데 이게 19줄 바둑판이라면은 백이 또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 변화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백은 이 두 점을 잡는 것을 두지 않더라도 바로 요 한 점을 제압을 하더라도 흙이 지금 이 돌을 자충으로 만들면서 살려가는 것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백이 여기 한 점을 따내는 것이 다시금 선수가 됩니다. 흙이 여길 지우려고 했더니 단수 쳐가지고 흙돌이 잡히게 되고요. 흙이 이 돌을 살려내려고 했더니 백이 아무 무리 없이 여기를 늘어주면은 두 집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좀 주의사항, 이거 선수하겠다고 젖혔다가는 큰일 납니다. 끝내기로 살짝 득보려다가 지금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따내면은 옥집이고요. 공격을 가더라도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백이 아무리 요 두 점을 따내더라도 모두 옥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수하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끝내기를 선수로 하려고 하면은 이런 수가 더 좋습니다. 끊어가지고 이쪽을 젖히는 거는 오히려 흙돌이 잡혀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를 늘어준다면 이것은 백이 선수로 삶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이쪽을 둬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 둔다면 이 끝내기까지 확실하게 선수로 둘 수가 있게 됩니다.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흑이 백을 잡는 것은 실패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 말고는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어딘가를 두더라도 이 자리 이어버리면 글쎄요, 여기를 붙여도 이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넉점이 이런 식으로 잡혀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백을 잡을 수 있는 궁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넘어갔을 때도 계속 이 모양이 나오면 이 오궁도 지금 공략 가능한 오궁이 아니거든요. 자,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수가 숨어 있을까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쪽을 먼저 찌릅니다. 뭔가 흙이 어딘가 뒀을 때 이쪽을 잇는 순간 안 되는 거거든요. 백이 차단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차단을 어딘가 하게 되면 이 자리를 나와 끊는 수 자리가 급소가 돼서 약간의 착각이 있기 쉬운 장면인데 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 백이 여기를 젖혀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끊으면 착각하기 쉬운 형태이지만 백이 모두 잡히죠. 자, 그런 만큼 지금 백의 급소는 바로 연결이죠. 그러니까 지금 흑의 입장에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바로 여기를 두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전히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충을 이용하는 방법을 현명하게 사용을 한다면 이 흑돌들을 구출하면서 백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젖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여기를 넘는 거죠. 그러면 먹여쳤을 때 따내고 요 한 점을 잡으면 백이 이미 두 집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도를 한 번 더 살려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이 두 점을 잡을 때 이제 비로소 이쪽 집을 없애버리더라도 백이 아직까지 이쪽을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이 이쪽을 따내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여기를 이어주면은 백대마가 모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이 이렇게 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늘고 나서 이쪽에 안형을 확보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사실은 이때 이제 진정으로 우아한 스텝이 필요합니다. 자, 백의 주장은 뭐죠? 바로 여기를 밀어가지고 흑이 잡으러 오면 이 자리를 한 번 더 늘게 되면은 여기에 한 집이 생긴다는 거죠. 흑이 메꾸면은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좋아서 먹여치더라도 두 점을 따내게 되면 두 집이 나버리게 되고요. 만약에 흑이 다른 쪽을 공략을 하더라도 이 1의 1 자리에 있는 집을 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야, 이래서 이것은 이제 잡는 것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전히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살펴본다면 바로 이 2의 1 자리에 묘수 있다. 이 코붙임을 해 나갑니다. 자, 백이 이제 두 점을 잡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빨라요. 자, 두 집이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를 연결하면 백돌은 잡히게 되죠. 먹여쳐봤자 무용지물이고요. 그러니까 백은 일단은 이 한 점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제는 끊어가서 따냈을 때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이렇게 두면은 이것은 패가 납니다. 따내더라도 여길 따내는 게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이 어딘가 받아주면 패를 내줘가지고 다 된 밥에 제가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흑은 요 15번으로 요 안쪽을 이렇게 들어가주면 백이 몇 발짝 못 나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충으로 모두 잡혔죠. 자체로 궁도도 3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를 나왔을 때죠. 여전히 이 돌이 잡힐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잡죠? 그대로 한 번을 더 막아줍니다. 이거를 잡혀주고 이 안쪽에서 해결하려고 나면 패밖에 안 나게 되거든요. 이 패도 좀 불리한 패예요. 백이 손을 빼더라도 나중에 다시 패를 들어가서 비로소 단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수로는 안쪽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바깥쪽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이 기가 막힌 급소가 됩니다. 자, 따내면은 여길 밀고 들어가서 양자충이죠. 빅 아닌가 싶은데 흑은 이쪽을 일방적으로 들어갈 권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돌은 자연사가 되겠고요. 백이 특별히 이 수 말고는 해볼 수 있는 수가 없어요. 늘어봤자 지금 자연사고 여길 들어가는 것도 따내서 잘 안 되는 거죠. 자, 요쯤에서 지금 여길 밀어간 수로
다르게 밀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수를 더 보태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여길 두는 순간 이쪽을 뒀을 때 똑같이 보이게 되지만 지금 백이 궁도가 하나 더 남게 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양자충을 만들 수는 없게 돼요. 먹여치는 것이 이제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여쳤을 때 백이 안 받아버리고 이 두 점을 단수 쳐버리면은 빅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넉점을 살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자리가 지금 급소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길 찔러주고 젖혀가지고 백에게 이 자충을 유도해가지고 이 5점을 살려간 다음에 여길 끊을 때 계속해서 집을 주지 않는 자충의 함정을 이용하고요. 마지막 수로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지금 2의 1의 급소 자리를 때려가면서 마저 한 점을 더 헌납하면서 지금 백을 양자충으로 몰아가서 백대마를 우아하게 유리해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보다는 굉장히 외길처럼 보이지만 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우아하게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우아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뭔가 좀 충분치 않은 안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뭔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두 집을 만들어내기에는 모양 자체가 너무나도 좀 풍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흑이 어마어마한 센스를 발휘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패를 내지 않고 그냥 살려내야만 정답이 된다는 것인데요. 흑이 어떻게 하면 이 흑대마를 정확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 자체가 상당히 안 떠오르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길 단수 쳤을 때 지금 백이 이도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자, 이것은 지금 바로 곡사공으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이 이도를 살리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막는 것은 선수가 맞아요. 그리고 따내는 것도 선수가 맞습니다. 백이 막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가 이제 흑이 고민이에요. 이것을 따냈을 때 뭔가 백이 대응을 이렇게 막아준다면, 자, 여기서도 흑이 이제 끊는 것이 양갈래로 나뉘죠. 이때도 정확한 수읽기를 사용해서 여기를 끊어주는 것이 좋은 수가 돼서 그래도 이것은 뭔가 흑이 단수를 쳐서 패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팩감을 쓰면서 다시 이 대마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지금 중간 단계에서 흑이 수가 보인다고 한 번에 끊는 것은 좋지가 않죠. 백이 이었을 때 지금 단점을 정확하게 응징을 하긴 했는데, 자, 지금 흑이 남는 것은 전부 다 옥집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렇게 버텨나가서 이 패를 내가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이 그냥 막더라도 여기가 따내면은 젖혀서, 그리고 여기를 넓히면은 어차피 이 한 점을 추가로 헌납을 하면서 여전히 모두 옥집만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뭔가 좀 백이 여기를 막아준다면 그래도 좀 기대할 것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백이 여기를 막지 않죠. 그대로 여기 늘어가면, 자, 옥집 그대로 남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흑이 뭔가 좀 급소를 잘못 짚지 않았을까요? 붙여가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백이 이렇게 이어줄 사람은 없겠죠. 백이 이쪽을 잇지 않고 그대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자, 여기도 뭐죠? 뭔가 좀 집이 날 듯 말 듯한데 여기를 들면은 먹여쳐가지고 역시 옥집이 되고요. 이쪽을 젖혔을 때에도 백이 막아서 대응을 해도 되지만 뭐 뛰기만 하더라도 이 모양 자체는 지금 한 집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일감이 참 안 떠오릅니다. 여기를 막는 것은 반대쪽을 둬서 안 되고 흑이 여기를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한눈에 들어오죠. 치중을 가면 이쪽을 끊으면은 여기를 올라서고요. 따내면은 여전히 여기를 한번 늘어주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흑이 여기를 이렇게 두는 것을 잠깐 좀 볼 수 있는데, 뭔가 좀 흠집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끊어볼까요?
자, 단수 치고 나서 이쪽을 두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 두 점을 제압하는 수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이제 흑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이 수를 선택하면 흑은 바로 이렇게 뒤로 치는 수가 생기게 되거든요. 백이 이을 수가 있을까요?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이 석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흑은 그렇게 여기다가 따내고 이 끝자리에다가 한 집을 추가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또 뭔가 흑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가 있죠. 백이 이 한 점을 잘못 제압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대로 축을 제압하면 아까처럼 이 꼬리를 지금 포기할 일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단수 쳐봤자 지금은 이어도 문제가 없고 끊어봤자 따내면 이렇게 흑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은 쉽게 받아줘서 흑돌 전체는 모두 잡히고 맙니다. 야, 그러면 이게 정답이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 궁도 자체가 뭔가 좀 사궁이 나기에는 너무 협소하단 말이에요. 좁히면 쪼여옵니다. 여전히 안 되겠죠? 여기는 여전히 축이 되고 이 축을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더 좁히면 요게 좀 재밌네요. 야, 지금 이게 백이 지금 뭔가 양쪽이 있어요. 어떤 쪽이 보이시나요? 둘 다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만 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백이 바깥쪽을 조여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 왜냐면 여기를 두면은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길 단수 치면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면 이어주면은 그때는 늘 수가 있고 어차피 백은 두 점을 포기하려고 둔 건데 여기를 뒀을 때 흑이 두 집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수가 최선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흑이 가급적이면 패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따내면은 지금 백이 먹여치워서 달려들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치는 거는 그대로 따낼 수가 있겠네요. 따내가지고 여기를 끊으면 자, 이것은 패가 됩니다. 뭐 나름대로 큰 지금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그냥 사는 게 더 좋죠. 자, 백이 이어주길 기다렸던 건데요. 이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죠. 치면은 따낼 수 있고 백이 그렇다고 이 자리를 붙이면 흑이 따라 나가다 보면 자, 여전히 흑이 타이밍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었는데 백이 또 패로 버티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또 끊어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늘면은 여길 둬서 자, 이거는 뭔가 좀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배 붙여가면은 되려는 수도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수가 오히려 부족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흑이. 백이 잘못 뒀더라도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를 따낸 것이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뒀을 때 이렇게 패에 지금 기회를 줬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돌을 함부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전투가 일어날 때 돌을 함부로 잡아버리면 오히려 악수가 돼요. 그 이유는 여기를 그냥 둘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두면 아까처럼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걸 따내주면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수가 돼서 패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낼 이유가 전혀 없죠. 바로 이렇게 여기를 끊어가면은 전체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백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어가는 것인데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묘하게도 이쪽을 먹여치면 여길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먹여치면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어가면서 이 1의 1 자리에다가 귀중한 한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절묘하죠. 그래서 흑이 이렇게 잘못 둔 수를 두더라도 백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잡으러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곳이 바로 이쪽입니다. 막으면 요 한 점 따내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죠. 조금 더 기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이 반대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아까랑은 다르죠. 붙였을 때 여기를 그냥 이어주면 따내는 모양이 한 점이기 때문에 백이 지금 고민할 것 없이 여기를 막아간다면 이 흑대마를 어렵지 않게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없어요. 어디를 둬도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젖힌다고 해서 막아주면 오히려 이럴 때는 백이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먹여치는 것이 또 센스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막으면 사실 흙이 득은 없는데요. 지금 정답도를 뭔가 찾아냈을 때 백이 기회를 좀 놓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센스 있게 여기 하나 먹여쳐 주면 깨끗하게 또 이쪽에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고수는 수순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을 먼저 끊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축으로 잡기 전에 여길 잡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두고 이쪽을 두면 이 한 점을 잡는 것은 전혀 영향가가 없어요. 백이 젖혀가지고 두면 딴에도 여길 잡으면 아무런 지금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흑돌은 잡히게 되죠. 하지만 흑이 이 돌을 귀하게 만드는 전략이 있죠. 바로 이 타이밍에 제가 아까 여기를 젖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치중 가버리고 이쪽을 두면은 여기를 뒀을 때 단수 치더라도 두 점을 포기하면은 돌이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흑이 이런 악수를 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오는 법이죠. 바로 여기를 늘어갑니다. 백은 잡기 위해서 치중 갈 수밖에 없어요. 끊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길 이어서 백이 도망가게 만들고 이제는 이 석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잡아버렸죠. 그래서 백이 이걸 포기할 때 석점 따내고 먹여치면은 따내서 예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알겠는데 악수의 개념도 알겠는데 여기를 젖히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백이 이걸 단수를 축으로 두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흑은 여기서 전단을 구합니다. 백은 딸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걸 있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단수가 선수가 되는 순간 뭐 흑이 조금 더 괴롭히려고 하면 나가도 되는데요. 나가는 게 사실 더 좋죠. 근데 일단 이건 따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고수는 뭘 하죠? 맛을 아낄 줄 압니다. 여기를 먼저 늘어가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백이 이어갈지. 이으면 그때 단수, 이어주면은 여길 늘어서 살아났죠. 자, 근데 백이 여길 두는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거는 선수가 맞는데 이런 거 함부로 교환하면 안 됩니다. 패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득이 될 때도 있어요. 따내면은 따내고 여길 둬서. 아, 근데 이거는 백이 또 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패감이 좀 흑이 말을 하죠. 패감을 아껴놨다가 백이 따낼 때 패감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겠죠. 야, 좀 뭔가 좀 되긴 됐는데 약간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길 뒀을 때 그럼 일단 패는 알겠습니다. 여길 젖혀가면 어떻게 될까요? 끊으면 이어주면은 여길 늘어가지고 또 살죠. 여기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 치중 가봤자 이어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이 다시 한번 이쪽을 단수 치면 결과적으로 흑이 여길 따낼 수가 없어요. 흑은 결국 여길 따내면 다시금 패가 됩니다. 요렇게 해도 패예요. 자, 그러면 백이 여기서 그럼 이쪽을 두면 이거 좀 굉장히 이런 걸 끼웠을 때도 결국은 이게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쪽을 치면 결국은 이 패를 지금 백이 피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뒤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이제 이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도를 귀중하게 만들어버리는 묘수. 여길 늘어가고 나서 이렇게 탁 이어버리면 이쪽을 뒀을 때 절묘하게 이 교환 자체가 어떻게 되죠? 뒤로 단수 치는 수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게 없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면은 백이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럼 백이 두 석점을 또 포기해야 되는데 따내면 늘 그렇듯이 석점을 잡는 것은 여기에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죠? 패입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패는 아쉽게도 실패가 됩니다. 그게 어떤 준비 과정을 더 거쳤어야 될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흑이 이쪽을 한 번 더 나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백이 축으로 안 잡으면 이것은 맛이 너무 나빠요. 이걸 두면 늘어야 되죠. 100% 늘어야 되는데 흑이 여기에서 일단 교환들을 보류하고 여기서부터 수상전을 가져가면 이쪽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교환을 하고
이쪽을 이어가고 여기를 먹여쳐 갑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여기를 먼저 단수 치면은 자충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립니다. 하지만 고수는 뭐다? 맛을 아낄 줄 안다. 여길 먼저 두면 백이 여기를 메꿨을 때 그때 단수를 치면은 석점을 잡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흑이 이거보다 더 좋은 변화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간단한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백이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메꾸면 되지 않을까? 그때는 흑이 이걸 또 밀고 들어갑니다. 여길 두면은 이렇게 있더라도 이 넉점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백이 급소를 가격을 해야 되는데 흑이 이렇게 젖히고 한 점을 잡기만 해도 절묘하게 빅으로 이 대마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유가무가인데요. 이건 빅이죠. 흑이 집이 있고 백이 집이 없는데도 서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빅이 맞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흑이 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이렇게 맛을 노릴 줄 알아도 이 대마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알겠는데 그럼 축으로 잡으면 뭔데? 도대체 뭐가 다른데? 다르다는 거죠. 바로 여길 끊어갑니다. 따내면 뭐가 다른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점을 키워놓은 덕분에 이제는 여길 들어가면은 아까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있는 것부터 한번 보면 단수치고 이건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백이 손을 뺐을 때 이 돌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됐다내는 모양이 나왔었죠, 아까는. 이래서 패가 났죠. 이 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 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따내면은 그대로 두 집이 나버립니다. 자, 요거 이제 합격이죠. 그러면 백이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는데 여길 뒀을 때 그럼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전히 이 돌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쳤을 때 이 돌을 지금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패가 안 나는 거죠. 자, 그럼 백이 살리면 늘어주면 그만입니다. 살았죠. 자, 그럼 마지막 대응. 백이 아까하고 똑같이 젖히면, 자, 이거는 여기 있던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쪽을 늘어가면은 치중 갔을 때 있는 것이 좋아서 이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절묘하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흑대마는 기본적으로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그런 궁도를 갖추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맛을 아낄 줄 아는, 먼저 끊고 나서 백한테 요걸 안 했나요? 느는 것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부터 막으면 돼요. 막고 나서 백이 제압을 할 때 이 꼬부리 쓰는 수만 봐주게 되면은 이 돌을 중요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요거 말고는 이제 아마 이런 게 있나요? 설마 여기를 둘 때 이런 식으로 두면, 자, 이거는 이걸 나가고 시중 가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걸리게 돼 있죠. 지금 뭐 이거 전체를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느는 순간 이미 이 석점이 중요해지죠. 먹여치면 이 돌은 일단 뭐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버텨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뭔가 좀 백이 지저분하게 버텨가는 것이 있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럴 때 정확하게 능력을 구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응수타진을 하면서 키포인트는 한 번 더 돌을 키우는 겁니다. 이 돌을 키우지 않으면 패밖에 안 된다는 사실. 그래놓고 끊어서 따냈을 때 요 늘어가는 수가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흑이 패를 즐기다가 여차하면 단수 치고 나면 어차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패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냈을 때 이 응수타진 한 방으로 백을 완벽하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보단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대마가 다소 좀 위험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흑돌 석점이 확실하게 제압이 되어 있고 그와 더불어서 백도 어느 정도 좀 풍부한 안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흑이 이 백대마를 멋지게 잡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흑돌 석점을 헌납하고도 잡아가려면 뭔가 좀 흑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진 기지를 발휘하면서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감각이 있긴 한데, 뭔가 좀 기본형을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역시 사활은 바깥쪽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백이 막았을 때 흑이 이쪽을 이어준다면, 자, 어떤가요? 여기에서 백이 이쪽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바깥쪽을 단수를 치면 뭔가 양쪽이 맞보기인 듯해 보이죠? 여길 두면 이쪽을 따내다 보니까. 하지만 이때 흑이 준비된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돌 석점을 바로 이렇게 사석작전을 하는 겁니다. 백이 잡았을 때 여기를 향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더 치중을 해주면 이걸 당했을 때 비로소 백이 이제 아차 싶을 수 있죠. 여길 이으면 이쪽을 젖혀가고요. 백이 반대쪽을 여길 둔다면 이쪽을 끊어가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거 젖혀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하게 받아주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젖혔을 때는 뭐 여기를 띄워주던지 아니면은 아예 먹여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백대만은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 바깥쪽을 젖히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백이 뭔가 좀 성급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백은 이쪽을 막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잡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쪽을 지워갈 수는 있어요. 백이 따내고 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비로소 확인이 되는데 바깥을 젖히면 안쪽에서 두 집을 낼 수가 있고요. 흑이 안쪽을 치중 가면은 역시 바깥쪽을 내려 빠져서 이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역시 백이 아무 무리 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역시 기본형을 따라갔을 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 지금은 여기를 막으니까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다른 쪽으로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겠죠. 반대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을 한번 둬볼 수가 있는데 자, 요것도 좀 아슬아슬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흑이 원하는 것은 일단 백이 여기를 한번 막아 볼까요? 여기를 둔다면 이었을 때 단수를 쳐서 야, 이쪽 집을 절묘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막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백이 한 템포를 늦춰서 이 석점부터 따내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는 지울 수가 있는데 이 두 집을 깰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다고 여길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백이 오히려 집을 넓게 내고 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흑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백이 막았을 때 이 돌은 백이 잡아봤자 옥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살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다음 작업에 들어갑니다. 바깥쪽을 젖혀서 여기는 따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괜히 패를 내줄 수 있거든요. 흑이 한 발을 띄워주거나 아니면 늘어주면은 여기는 쉽게 해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제는 이쪽인데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공이 되죠. 백이 놓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사공으로 잡혀 있는 형태가 되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석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와는 다르게 흑이 여기에서 먼저 궁도를 지워놓는 작업을 끝내놨기 때문에 마음 놓고 여기를 들어가더라도 따냈을 때 이 가운데를 치중 가면 백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쪽으로 또 지워가는 것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를 이제 젖혀갔을 때 백이 너무 급했어요. 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석점을 이렇게 침착하게 제압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죠. 젖혔을 때 방금 보셨다시피 한 발짝을 물러났을 때 맛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론 백이 조금 더 집으로 득을 보는 방법이 보인다 라고 하시면 바깥쪽을 반대로 늘어서 두는 것도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이쪽을 연결할 때 여기를 늘어주면 아까 그냥 두 집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내고 살 수 있죠. 무려 8집이 납니다. 자, 그리고 흑이 이런 곳을 들어가는 것은 이 뒤로 막는 수가 좋아서 단수 치더라도 따내고요. 치중 가더라도 뭐 이었을 때 별다른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흑이 여기에서 사석 작전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런 오궁은 잘 안 죽죠. 치중 갈 때 반대쪽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백이 가급적이면 더 좋은 수를 찾아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바깥쪽이 잘 안 된다는 것을 보셨는데, 아마 여기서 좀 기력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 다음 맥점이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바로 뭐니 뭐니 해도 배붙임이죠. 배붙임을 했을 때, 백이 여기를 와주면, 일단 이 백대마를 잡기는 좀 어려워요. 치면은 여기를 따내게 되고, 결국 이 석점이 이 넉점한테 수상전을 이길 수 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흙이 욕심부리면은 아무것도 못 만들죠. 하지만 흙이 마음을 좀 비우고 요렇게 단수 쳐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패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뭐 어쨌든 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백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냥 살 수 없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여기를 붙였을 때, 막상 이 배붙임을 무시하고 여기를 두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일단 이 돌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따냈을 때, 지금 다시 보니까 맛보기로 또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배붙임은 항상 좋은 맥점이 될 때가 많은데요. 모든 맥점은 그 결에 맞게 사용이 돼야지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아쉽게도 이 배붙임이 여기를 당했을 때, 이 백대마를 잡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이렇게 하기에도 뭔가 지금 굉장히 맛보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을 두면은 여길 늘어가고 단수 치면 따내서 안 될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쪽을 두면은 따냈을 때 결국은 이렇게 맛보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흙이 반대로 두더라도 여길 둬가지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답이 없는 건 아닐까요? 어떨까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마 푸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아리송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문제는, 첫 수의 일감이 좀 제한적입니다. 일단 이런 데는 무조건 이 곡사공이 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 이런 데를 붙이는 것도 맥점 자체가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여기를 뭐 따냈을 때 궁도가 나오는 곳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1에 1을 갈 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될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래서 일감을 지금 살펴봤던 바깥쪽 배붙임 정도인데, 자, 의외의 일감 자리, 역시나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는 작동을 합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말이죠. 백이 계속해서 여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의 급소는 바로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는 것이 급소가 돼요. 백은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뒤로 두면 넉점 잡아봤자 잡히죠. 유일하게 둘 수 있는 수가 바로 단수예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늘 수도 있고 따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길 치중가도 여기를 늘어가면은 단수 쳤을 때 이렇게 뒤로 돌려치는 수가 있어서 뭐 여전히 백이 살아가긴 하는데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한 수수는 늘어가는 수로 인해서 흙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이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단수를 쳐서 따내게 만들고요. 치중을 갑니다. 자, 백이 이쪽을 늘 수밖에 없죠. 그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를 단수 치는 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석점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따내는 순간 단수를 쳐도 이 두 점 안 살리면 그만이에요. 여기를 이을 필요도 없는 것이, 손 빼면 따낼 때 되따내고 단수 치면 또 손 빼고 따내면은 이어가지고, 자, 옥집 퍼레이드란 얘기입니다. 지금 백이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백이 가는 자리, 물론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두면 살게 되죠. 그러니까 흙은 여기가 급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흙이 여기를 젖혀갔을 때 아마 백으로 응수를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게 실전에 많이 나와요. 치면은 따내가지고 맛보기, 그리고 흙이 반대쪽으로 가면 결국 따내가지고 맛보기,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착각을 할 수 있는데, 백도 이렇게 흙의 잘못 둔 수에 대해서 응수가 잘못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흙이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둬가지고 이렇게. 자, 그 이유는 지금 흙이 백한테 급소 자리를 둘 수 있는 기회를 내줬는데, 그 자리를 놓쳐가지고 반대로 두는 순간 내가 다시 급소를 가져가니까 이 백대마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도가 워낙 넓고 이 석점도 이제 잡혀 있다 보니까 좀 쉽게 포기하기 쉬운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요 귀의 특수성,
정말 말 그대로 귀의 특수성을 이용해 가지고 요 한 점을 다시 제압을 하면서 100대 말을 잡아내는 그런 오묘한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첫 수 일감 자체가 아주 많진 않아서 보기보다는 좀 쉬워 보이는 듯 하면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